지난 2022년 7월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의 유학길에 올랐던 이낙연 전 총리가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하며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미주 순회 강연 중 2023년 3월 31일 LA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지난 1993년 1차 북한 핵위기 이후 30여 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로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는 탈냉전 시대 이후 한국은 중국과 소련을 비롯해 동구권과 정상화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상승을 가져온 데 반해 북한은 미국, 일본 등과 관계 정상화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하면서 안보에 대한 피해의식과 생존 욕구 그리고 체제 유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 핵 개발에 나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70여 년간 잇단 대북 경제 제재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미국 내에 형성됐다는 것도 북미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등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클린턴 대통령 임기 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한 측이 수교를 전제로 북한 체제 유지, 적대 관계 청산과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북미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효화되는 등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는 미국의 일관성이 없는 대북 정책도 장애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난날의 장애 요소를 감안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미국과의 진지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 관측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두 가지 요소야말로 한반도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한반도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우리 한국은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시대 조류를 가장 잘 반영한 북방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공했습니다. 90년 소련하고 수교했죠. 92년 중국하고 수교했습니다. 그 어간에 무려 32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합니다. 갑자기 한국의 외교 지평이 거의 전 지구로 넓어진 거예요. 외교만 넓어진 게 아니라 우리 수출도 늘어나죠. 무역이 늘어나죠. 중국이 우리에게 시장이 되죠. 또 공장도 되죠. 소련에게도 우리가 진출하죠. 동유럽에도 진출하죠. 그때부터 고도 성장을 시작합니다. 탈냉전이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이 한국한테 넘어가 중국도 넘어가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쓰러져 뒷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남쪽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개치고 댕겨. 북한이 체제 위기를 일으킵니다. 큰일 났다. 우리를 돌봐줄 동맹도 없어지고 보안이 한국하고 더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은 전부 무너지고 그때 북한은 미국한테 수교하자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하고 수교해주면 주한미군 철수하란 말 안 할게 그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 정부는 말로는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했듯이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수교하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뒤에서 견제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제대로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은 그 말을 들어서 실제로 북한과 수교를 거부합니다. 북한은 더 몰리죠.
바로 그런 상황. 한국은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데 북한은 고립으로 내몰리고, 그런 상황이 탈냉전 시대가 한반도에 준 명암입니다. 빛과 그림자. 그런데 그 남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가는 길이 희한하게도 속도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반대. 북한은 19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해요.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 그 탈퇴했다는 얘기는 핵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1993년이에요. 그 이듬해 1994년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넘어갑니다. 2006년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0,000가 됩니다. 똑같은 해. 그리고 2017년 북한이 ICBM을 성공시키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합니다. 그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0,000를 넘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속도로 가요. 단 방향은 정반대. 북한은 핵으로 질주하고 한국은 경제로 질주하고. 그래서 한국은 풍요를 어느 정도 얻게 됐는데 그 대가라고 할까, 북한 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을 머리에 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 93년부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몇 번의 합의 가운데 가장 고도의 합의를 올브라이트 조명록 공동 조인트 커뮤니케, 이게 2000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클린턴이 두 번째 임기 도중에 김대중 정부하고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페리 프로세스가 그때 나옵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구상을 만들고 평양에도 보내요. 그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와의 협의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 페리 프로세스, 그것을 담은 페리 보고서, 페리 리포트가 국회에 보고됩니다. 페리 리포트의 한 대목을 조금 전에 곽태환 이사장님이 하셨어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United States must negotiate with North Korea as it is, not as we might wish it to be. 우리가 원할지 모르는 그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하고 상대해서 교섭하라. 그리고 곧바로 조명록 차수, 올브라이트의 상호 방문이 있어요. 올브라이트는 평양을 가고, 올브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프로찌개기로 했다는, 최근에 돌아가셨죠? 조명록은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발표한 것이 2000년에 조인트 커뮤니케입니다. 그것이 최고도의 인게이지먼트, 참여, 환영, 이것으로 평가받아요. 거기 보면 수교가 들어가 있고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지원하겠다, 그 대신에 핵 개발하지 마라,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년에 아들 부시가 취임하죠. 그리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9.11이 터져요. 부시는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Axis of Evil. 북한, 이란, 또 어디를, 이라크, 이 3개국을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악의 축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버렸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 죽이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권 교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북한이 더 긴장했죠. 그때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휙 바뀌니까, 제가 대학 강연에 쓴 거를 플립프라고 했어요.
축구 어릴 때 감독이 동전 뒤집기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래 정하잖아요. 그게 플립이죠. 네. 한국은 더 심한데 그 얘기 안 했겠어.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렇게 하면 협상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이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하기 참 어렵겠지. 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바뀌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독일은 3인당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기민당 헬무트 콜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통일까지 갔잖아. 그런다고 독일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유별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요인입니다. 북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